방탄 프레임 포석 1호 인재의 인직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땐 지금까지 받았던 세비를 모두 반납하게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 재판 지연을 막겠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콕 집은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의원 중에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이 상실된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박성호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제 재판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거나 마찬가지인 최강욱 전 의원도 있고, 그렇죠.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윤미향 의원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그타 등등등 이런 걸 좀 지적한 것 같아요.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이럴 경우 국민의힘 의원한테는 세비 반납하게 하겠다. 재판이 지연돼도 나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세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세비를 책정할지도 의문인데 정치의 영역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늘 정치의 영역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법리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먼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되고 실제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정도이면 가벼운 범죄는 아닌데 그 재판이 지연되면서 의정활동을 온전히 다 수행하고 세비를 다 받아간다면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 방안으로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치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발언을 필두로 관련 법령은 정비해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볼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도 비판적으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혔는데 정 의원님,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 재판 지연 논란을 끌다가 결국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표를 내면서 밝힌 일성 내가 사또냐라는 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적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 거는 몰라도 민주당에 대한 공약 지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정확히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늘어지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이제 강 판사가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사건이죠. 선거법이죠. 그러면 선거법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준용 예시도 있단 말이에요. 6개월 이내 처리하고 2심 이런 걸 다 무시한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문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메시지를 일관되게 민주당이 괴로운 곤란한 이런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달라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금고형 이상에 대한 세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 내에서 실제로 의원들이 의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세비를 계속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에 의정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소급해서 어떻게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부분이 위법한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한정혜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법안 작년에 이미 발의했다,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제 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제안이 매우 혁신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장이 이제 그 제시를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법안 받아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법안 있다. 그럼 좋다, 같이 하자라고 하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실 건가요? 소급 적용의 문제는 법적 문제니까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또 검토가 필요하군요. 예, 최강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검토할 게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디테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뭐 김윤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아마도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구속돼 있는 사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어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세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되지 않고 밖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재판을 받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금고형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의원직 상실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은 의원직 상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고 의정 활동 계속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뭐 반만 속 토해내게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정해놔야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제안 네.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21대 국회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네. 재판 받으면서 세비 다 받고 심지어 구속돼서도 세비 받고 한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것들 반성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그리고 타겟팅하는 발언으로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려가 있다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그 관련 발언 저는 좋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반정치, 정치, 지금 기존 정치 혐오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세비 다 뭐 압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너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검사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전원 문제 그리고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퇴원 메시지 혹시 하나만. 예,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지적한 부분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님, 비난은 안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할 말은 다 했군요. 문제는 삼지는 않지만 국민들한테 상기는 다 시켜드리겠다. 그렇군요.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영리한 있는 전략. 예. 하여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디테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본령에 대한 문제 제기, 예를 들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비대위원장 입을 열었습니다. 제2부속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게 공석이었죠. 왜 공석으로 두는지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야당과 협의해서 임명하자라고 입을 열었습니다.